맞는 말이에요. 그게 영화가 재밌으면은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근데 못하는 거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공부 못하는 애한테 공부하라고 한다고 서울대 가는 거 아니잖아요. 못하는 거 욕하고 있지 말고 영화관 자체의 문제도 좀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영화관 자체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제는 영화관이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닌가. 제가 요즘 영화관 알바를 하거든요. 뭐 물론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제가 영화관 알바, 하필 영화관을 고른 이유는 요즘 영화관에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어쨌든 영화를 좋아하고 나중에도 언젠간 또 영화를 만들 거거든요, 저는. 그런 영화인으로서 왜 사람들이 영화관에 안 올까를 한번 알바 입장에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몇 가지 좀 찾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영화관 알바하면서 느낀 사람들이 한국 영화관에 오지 않는 이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어린이들은 왜 영화관에 안 올까요? 저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많이는 아니어도 그래도 엄마 손잡고 뭐 뽀로로 극장판 한다고 하면은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어린이들은 왜 영화관에 오지 않을까? 일단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린이가 어쨌든 보호자랑 같이 영화를 볼 텐데 어린이 한 명, 어른 한 명이 본다고 했을 때 어른도 15,000원을 내요. 똑같이 14,000원. 근데 뽀로로 극장판을 보는 재미와 요즘 이제 제일 뜨고 있는 영화인 왕과 사는 남자를 보는 그 재미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호자 입장에서는 돈이 같아요. 두 개가. 그러니까 이 보호자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내가 뽀로로 극장판을 보러 가야 되나? 왜냐하면 요즘은 또 OTT가 잘 돼 있어서 그냥 넷플릭스로 애니메이션 하나 틀어주면 되는데, 집에서 어린이들은 보면은 본인이 보고 싶어서 영화관을 먼저 가자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부모님이 먼저 가자고 하고 따라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 보호자부터가 영화관에 가기가 싫다. 같은 돈이면 나도 왕가 사는 남자 보고 싶지 뽀로로 극장판을 보고 싶진 않거든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등학생이 이제 어린이가 아니에요. 48개월 이상은 청소년 요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보호자 한 명하고 영화를 본다. 영화만 본다면은 24,000원인가요? 이것도 확실하게 해야죠. 얼마인지. 만원? 만원? 11,000원? 뭐 네, 한 24,000원, 25,000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팝콘 스몰 세트만 하나 시켜도 3만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차라리 집에서 그냥 넷플릭스로 애니메이션 하나 틀어놓고 엄마는 집안일 하고 하는 게 낫지. 아니면은 하다못해 키즈카페, 저희 영화관 건물에도 키즈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가 요즘 2시간에 한 2만원 해요. 똑같은 2시간인데 하나는 티켓값만 25,000원이 나오고 하나는 2만원. 일단 가성비에서 밀리고요. 일단 두 번째로는 보호자분들도 이제 눈치를 좀 보죠. 애 데리고 갔다가 애가 혹시 영화관에서 시끄럽게 하면 어쩌나, 그런 걱정도 좀 있을 것이고, 부모들이 굳이 다른 대안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애들 손잡고 영화관에 오고 싶을까? 괜히 갔다가 막 영화관 시끄럽게 하고 음료수 쏟고 그러면은 눈치만 좀 보이고 돈은 돈대로 더 나가고, 저러면은 어린이를 떠나서 보호자 입장에서 영화관에 오고 싶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학생들은 왜 영화관에 안 올까? 저도 얼마 전까지 학생이었지만 고등학생 때 영화관을 몇 번이나 갔을까? 영화과를 준비하면서도 별로 안 갔거든요, 저는. 청소년 가격 아까 말했던 것처럼 48개월 이상이면서 성인 밑으로는 10,000원 정도 되는데, 저는 학생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 사실 재밌고 재미없고 이것보다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냐 없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서로 얘기하면서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를 원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식당을 간다고 해도 그게 맛있어서 먹으러 가는 것보다는 같이 얘기하면서 웃고 뭐 떠들고 더 친해지고 싶어서 약속을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는 2시간 동안 혼자 보는 거잖아요. 2시간 동안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없어요. 뭐 보고 나서 그 영화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으면은 또 밥을 먹거나 카페를 가거나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약속 한 번에 하루에 2, 3만 원 지출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청소년기에 2, 3만 원 지출?
쉽지 않아요. 마라탕 한 번 사 먹으면 10,000원인데 차라리 그 돈으로 마라탕 3번 먹지. 반면에 이제 OTT라는 대안이 있잖아요. OTT는 가족들이랑 같이 요금을 내는 경우가 많고 영화보다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지출은 거의 없는데 올라오는 건 다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흑백요리사가 한 번 더 있었죠. 흑백요리사 1화 나오고 나서 학교 가보면은 친구들이 다 흑백요리사 얘기하죠. 뭐 흑백요리사가 재미가 있든 없든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흑백요리사를 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걸 더 많이 보고 있고, 청소년 입장에서 영화는 한 번 보러 가려면 2, 3만 원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을 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봐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봤는데 다른 애들이 안 봤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우리 다 같이 막 개봉하자마자 보는 거 아니잖아요, 청소년들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학교에서 흑백요리사 얘기하기도 바쁜데 영화관 가서 영화를 봐? 그냥 학생들은 다른 재밌는 소재들을 더 찾아서 떠나는 거죠. 그냥 좀 더 쉽게 말해보자면은 그런 거죠. 우리 저보다 그래도 나이가 좀 더 많으신 분들이 어릴 때 보면은 일요일에 뭐 개그 콘서트나 뭐 런닝맨이나 무한도전이나 이런 거 보고 월요일에 학교 가서 그 얘기 하곤 했잖아요. 그런 거죠 뭐. 그리고 세 번째, 청년들이 영화관에 가지 않는 이유. 이거는 제 친구들 얘기죠. 일단은 제가 알바하면서 본 거는 친구들끼리, 같은 뭐 동성 친구들끼리 4-5명 모여서 영화관 온다? 쉽지 않아요. 거의 못 봤어요. 보통 커플이었어요. 그냥 커플이 부러워서 많이 보였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커플이 좀 많았어요. 학생들이랑 다르게 요금도 좀 비싸잖아요. 성인요금을 받기 때문에 14,000원인데 영화의 팝콘까지만 해도 인당 2만 원이에요. 영화 보려면. 근데 뭐 영화만 볼 건가요? 만났으면 밥도 먹어야죠. 아무리 못해도 인당 최소 3만 원인 거예요. 3만 원? 인당 3만 원? 저 같으면은 영화관 갈 거 2번 참고 오마카세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영화과 입시를 했다 보니까 제 친구들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어디 가서 어른들한테 저 영화 감독 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면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영화 많이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제가 실제로 입시 때 영화를 진짜 안 봤거든요. 쌤들이 맨날 봐라 봐라 하는데도 안 봤단 말이에요. 영화 많이 봐야 돼요. 근데 영화를 이제 공부하고 영화 감독을 지망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영화 많이 보고 싶죠. 근데 팝콘 안 먹고 영화만 봐도 14,000원이에요. 14,000원. 한 달에 4편만 봐도 5만 원인데 지출이 쉽지 않죠. 차라리 넷플릭스를 구독하면은 10,000원에 한 달에 4편이 뭐예요. 8편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네 번째, 노인들이 영화관에 오지 않는 이유. 뭐 4050 세대 같은 경우를 다루지 않는 이유는 이유 자체는 청년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4050 세대를 제가 알바하면서 응대를 해본 적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노인들은 응대를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일단 만 65세 이상이면은 영화 티켓이 반값이 됩니다. 7,000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이 영화값을 더 저렴하게 해주는 이유가 노인들의 문화생활을 좀 보장해주자 라는 취지인데, 노인들이 비싸서 영화를 안 보는 걸까요? 이거를 한번 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격도 물론 있죠. 비용도 있겠지만 1차적인 이유는 영화관에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도 헬스장 처음 갈 때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기구를 쓸 줄 모르니까 막 다 나를 보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뭐 또 서브웨이 같은데 주문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처음 갈 때가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이제 익숙해지면 괜찮잖아요. 근데 영화관은 뭐 헬스장이나 서브웨이처럼 뭐 매주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많아야 한 달에 한 번 오는 곳인데, 노인들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에 익숙해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인천 연수점이랑 인천점 헷갈려가지고 티켓값 날리는 거. 자녀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예매해서 티켓을 막 카톡으로 쏴주곤 하는데 인천 연수랑 인천점 헷갈려가지고 그냥 허탕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뭐 사소한 거지만 뭐 티켓 글자가 너무 작아서 직원들한테 이 자리 어디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좌석 고를 때 저희가 뭐 A열의 1번 이런 식으로 알파벳 곱하기 숫자거든요.
근데 영어를 몰라서 어떤 좌석을 선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부정적인 경험 하나하나가 쌓이다 보니까 결국 영화는 재미없다는 인식이 쌓이는 것 같거든요. 뭐 자주 오시는 분들은 영화관에 익숙하기도 하고 티켓이 저렴하니까 평일 낮 시간에도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 티켓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유입을 시켜주진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노인들이 영화관에 유입되는 경로는 입소문 아니면 강력한 계기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가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 영화라서 교회에서 입소문이 좀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시는 분들 보면은 무리로 영화관 안 오시던 분들도 와서 관람을 하시고 하는 게 보였는데, 티켓 값을 저렴하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접근성을 좀 낮춰주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일단 극장에 보면은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영화가 한 달에 하나씩은 꾸준히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없어서, 볼 영화가 없어서 어린이들이 찾지 않는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 결국 가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어린이들 영화 극장 가보면은 영화관에 반도 안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9세 이하 어린이 전용 티켓을 만들어서 성인 요금에 판매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티켓에는 보호자 1인이 동반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14,000원을 내면은 9세 이하 어린이 한 명이랑 보호자 한 명이 같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린이 세트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영화관 청소하다 보면은 편의점에서 홈런볼 이런 과자 사온다거나 팀에서 과자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차라리 M 사이즈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를 만들어서 어린이들도 먹을 수 있게끔 하면은 좀 더 팝콘도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영화가 잘 되려면은, 영화가 막 천만 영화 가려면은 학생들을 결국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학교에서 나오는 입소문을 진짜 절대 무시를 못 하거든요. 입소문에 입소문을 타고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는 건데, 그래서 학생들 대상으로는 개봉 첫 주에 파격적으로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게 어떨까? 아니면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끝나는 기간, 그 한 일주일 정도만 해가지고 이벤트로 가격을 낮춰주자는 거죠. 그럼 거기서 생긴 유입이 입소문을 타고 그 다음 주에 유입될 잠재적 고객들한테까지 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물론 엄청난 희망 회로긴 하지만은 네, 한번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단은 청년들 얘기를 하기 전에 영화관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거에 PC방이 컴퓨터를 하러 가는 곳이었어요, 말 그대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집에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 PC방은 왜 갈까요? 컴퓨터를 하러 간다기보다는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을 즐기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생겼거든요. 영화관도 이제 단순히 영화를 보는 곳에서 좀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팝콘을 세트로 시키면 이제 한 14,000원씩 하거든요. 근데 14,000원을 냈는데 이걸 밥이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밥심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마 최근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관에 피자 메뉴가 있어요. 그거 되게 맛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한 번쯤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화와 함께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어떤 메뉴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결국 가격 문제긴 한데 뒤에서도 좀 다룰 거지만, 한 16,000원, 7,000원에 영화도 보면서 한 끼도 대충 때울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은, 그래도 뭐 지나가다가 할 거 없네, 밥도 먹어야 되는데 영화나 볼 겸 같이 끼니나 때울까? 이런 식으로 해서 유입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상의 전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는. 그리고 결국 영화관이 살려면은 한국 영화가 잘 돼야 돼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영화가 재밌으면은 이런 마케팅 서비스 왜 필요해요? 그냥 가면 되지. 가서 재밌게 보면 되지.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엄청난 거작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없단 말이죠. 그러면 미래에 우리 영화 감독들이 잘 성장해야 그래도 미래에는 좀 희망이란 걸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 학생들한테 투자를 해야죠. 저는 이 영화관이 투자 차원에서 영화과 학생들한테 좀 저렴하게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주든가, 아니면은 진짜 파격적으로 영화 무료 티켓 같은 거 영화 무료로 볼 수 있게,
왜냐하면은 얘네가 이제 커가지고 이 영화관에 걸 영화를 만들 건데 그 정도 투자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하다못해 재관람 할인 같은 거 해주는 거죠. 그 친구들은 영화를 즐기러 본다기보다는 공부하러 보는 거예요. 재관람 정도는 할인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학생 인증하면 티켓 자체를 좀 할인해 준다든가. 저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영화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단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노인들이 영화관에 오지 않는 이유는 가격보다는 접근성의 문제다. 이 앞선 말과 인과관계가 될 순 없지만 경로 혜택을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로 혜택을 없애고 오히려 전체적인 티켓 가격을 낮추는 게 훨씬 나아 보입니다. 청년들이 오히려 2인 데이트 기준으로 2만 원대에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해결할 수 있다면 충분히 다른 곳이 아니라 영화관을 데이트 장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결국 요즘 영화판에 가장 마케팅 트렌드는 SNS 마케팅이에요. SNS에 소문을 내주는 거는 결국 노인들보다 청년들이거든요. 이게 좀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들린다면은 경로 가격이 할인되는 이유 중 하나가 평일 낮 시간대에 보러 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일 낮 시간대라도 가격을 좀 낮춰주자. 오히려 노인 복지로는 가격을 내리는 것보다 접근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시니어 알바 같은 거를 한 명 배치해서 노인들 상대로 전담해서 키오스크를 설명해 준다든가, 뭐 티켓 같은 경우도 노인 클릭하면은 글자가 크게 나온다든가, 이런 게 좀 더 접근성을 늘리는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더 아이디어는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영 시간 20분 전까지 이제 좌석이 20%도 안 찼다. 그러면 막 티켓값 좀 더 할인해주고, 그럼 이제 현장 구매가 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뭐 아까 말했던 재관람 할인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고, 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따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정리해서 풀어보겠고, 결국 근데 맞는 말이에요. 그게 영화가 재밌으면은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이번에 왕가 사는 남자도 오늘부로 이제 600만 명을 넘었고, 영화만 재밌으면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제작사와 배급사가 같다 보니까 제작에 집착을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못하는 거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공부 못하는 애한테 공부하라고 한다고 서울대 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 영화를 못 만드는 게 제작사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감독들의 역량일 수도 있는데, 못하는 거 욕하고 있지 말고 영화관 자체의 문제도 좀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위에 언급했던 내용들이 뭐 차별이라든가 여러 부정적인 프레임에 갇혀서 비판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 뭐 중간고사 끝나는 기간에 파격적인 할인을 제공해준다, 이런 거는 차별이라기보다는 전략적 핵심 고객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경로 반값 혜택이 더 차별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청년들도 돈이 없는 게 똑같아요. 그리고 이 청년들은 앞으로 이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들인데 이들한테 더 혜택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청년들한테 혜택이 아예 없는 게 아니죠. 뭐 청년 문화 페스타 뭐다 해가지고 뭐 2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아는데, 연령대도 너무 한정적이고 기회도 한정적이고 뭐 조건도 붙고 이것저것 직접 찾아가서 해야 되고 복잡하고, 이런 정책은 너무 보여주기식이죠. 그리고 이런 거는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고, 영화관 자체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제는 영화관이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뭐 영화관에 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당연히 정답이 될 수는 없을 것이고 저보다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하겠지만, 그래도 한 명의 청년의 시선으로 바라본 영화관은 이렇다라는 참고 정도로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할 말이 되게 많았는데 막상 카메라를 켜니까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2탄으로 해가지고 만약 이번 영상이 잘 되면 2탄으로 제가 텍스트로 정리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영화관 피자 많이 먹어주세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 점심 같은 거 먹을 때 이제 영화관 알바하면은 영화가 한 달에 10편 정도 무료거든요. 그래서 피자 시켜가지고 영화 보면서 밥 먹고 딱 나오거든요. 그럼 진짜 좋아요.
이런 경험을 이제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게 영화 티켓도 좀 내리고 끼니를 때울 만한 메뉴도 좀 추가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